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 챙겨봅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네이버 실적이 나왔네요.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이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3% 늘었습니다. 컨센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 2% 정도 상회인데요.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대형주부터 해서 중소형주까지 이렇게 실적들이 쏟아집니다. 어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의 실적에 개별 주가 반응이 크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적 시즌 미국은 이제 아마존을 끝으로 굵직한 업체들은 끝이 났고요. 국내는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 상황은 사람들 느끼는 체감이 좀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명절 이후에 있었던 두 가지의 변수를 빠르게 수습하고 지금 다시 딱 원위치에 갖다 놨죠.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본 게임, 지금 막 독일 지수 사상 최고치 뚫고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똑같이 제조업을 하는 수출 국가인데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뷰에는 이견이 저는 바뀐 게 없습니다.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국채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1월 초에 있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4.8에 육박했었던 이유는 매크로 지수가 굉장히 인플레 데이터들이 강력하게 나왔던 것이라기 아니라 트럼프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행태를 보아하니 관세를 취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이 아니라 관세 카드를 협상으로 쓰고 나중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거의 지금 가이드라인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면 중국과 싸우기 위해선 킹달러가 둔화돼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지 않아야 중국과 싸우기에 몸의 체력이 가벼워질 테니 이러한 것들이 동반적으로 봤었을 때 트럼프 리스크를 통해서 물가가 자극되는 일은 좀 과잉 우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에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는 여전히 대단한 호재로 해석할 수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충분히 싸다 라는 분위기 속에서 작년 말부터 이어졌었던 테마별, 섹터별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대형주도 서서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형주가 진짜로 움직이기 전에 지금 충분히 이 시장을 즐기시고 수익을 향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형주들 막 실적이 막 쏟아졌어요. 그중에서 요거 괜찮은데? 라고 느끼셨던 거 있어요? 대형주를 실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지. 대형주는 실적으로 한 종목 피킹해서 들어오는 건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 대형주가 좋아지려면 외국계 자금이 한국 시장을 매수하는, 지금 3일 동안 샀죠. 한국이 연속으로. 네. 이거 참 오랜만에 나타난 상황인데 4일을 살 수 있을지,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연속 순매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키 맞추기 종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무엇보다도 미국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3월 공매도를 앞두고 선침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결국 올 한 해 제가 환율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는 이제 11월에 가면은 세계 국채 지수에 한국이 편입될 때 여름부터는 미리 선제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때 올해 환율에 대한 그렇게 큰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조금은 기대를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는 하나의 실적보다는 외국인의 매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와 주는지에 대한 관심, 저는 조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기저에 깔려서 지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가운데 여러 매크로 환경도 조금은 안정이 돼가고 있고요. 딥시크 우려도 일단은 다시 되돌려 놨습니다. AI 진영의 기대로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커다란 변수가 뭐 더 악재성으로 더해지지만 않는다면 수급의 향방에 따라서 기대를 해볼 요소들이 많아 보이네요.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나는 이상하게 이분 정이 많이 갑니다. 함차. 이상하지 않아요. 모두가 함 차장님께 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방위산업주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현대로템의 실적의 급등, 이게 방산주에 또 다른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출 1.44조 원에 영업이익 1,617억 원. 괜찮았는데 조금 뭐 이 숫자로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살펴보니 이제 철도 수주 물량에 대해서 이제 원가를 싸게 잡았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물가가 올라갔으니 원가를 더 떨궜죠. 그래서 일회성 비용 1,400억 원을 털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네. 기업이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떨궈낼 걸 대부분 다 한꺼번에 떨궈내거든요. 그 떨궈냈는데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영업이익이 3천억 넘었다라고 하니 이거는 어진 서프라이즈가 서프죠. 맞죠. 그럼 뭐 때문인데 내용을 살펴보니 폴란드에다가 전차를 폴란드는 지금 방위비에 올인해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K2 전차를 많이 갖다 팔았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팔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라든가 중동 국가에도 여전히 수출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봤었을 때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충분히 자기의 실력에 대한 스스로 입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실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후발주자가 뭐가 가는지 좀 봐야겠죠.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저는 방송에서도 몇 번 들었고 저도 몇 번 봤었는데 요즘 그래요. 대장이 갈 때 예전에는 대장이 한 걸음 가면 이렇게 보폭을 좁혀서 중소형주들이 막 쫓아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충분히 올라간 이후에 후발주자가 한꺼번에 가는 제가 조선주에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맞아요.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이거는 조선주들 시작할 때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라간 이후에 좀 한참 이후에 있다가, 네. 한꺼번에 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돌려보니 코츠 테크놀로지가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산용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방산 무기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 모듈로 공급하는 것인데 K2에 납품하잖아요. 맞아요. K2 그 현대 로템 거기에다 납품하는 부품입니다. 작년 3분기 매출의 한 15% 정도 현대 로템에 납품을 했고요. 주요 고객사는 LIG 넥스원입니다. 둘 다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에는 유도무기 체제 관련돼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후발주자가 나중에 몰아서 가는 시장 분위기라고 한다면 조선주가 그랬으니 방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거래 터지나 했는데 어저께가 그런 좀 시그널이 등장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해 보고요. 네. 두 번째는 파이버 프로입니다. 방산 관련된 소재주, 어떤 광선 센서라든가 특정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방사능 파트너 업체로서는 제1 파트너 업체인데요. 이것도 이제 정밀 유도 무기 탑재 천궁2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방산이 실질적으로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로템까지도 이제 실적 증명이 됐으니 이제는 중소형주 땅으로 좀 시야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이런 센서들은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가 드론에도 사용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확장 날개도 있다. 파이버 프로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성웅 이사님 이제 현대로템에서 LIG 넥스원으로 아이디어 그리고 함 차장님께서 코츠 테크놀로지 파이버 프로로 또 아이디어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하나의 종목 실적에서 저희가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SK 바이오팜 실적으로 가볼게요. 작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노바메이트라고 할까요? 엑스코프리라고 할까요? 다들 이제 맞춰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정말 실적에 꼬박꼬박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SK 바이오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어주셨는데 어제 주가가 가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박수 한번 쳐줘야죠. 2년 전부터 제가 엄청 이 회사 정말 쉬워요. 뇌전증 하나예요. 뇌전증의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2년 전부터 이거는 미국 시장 다 잡아먹으면 대단한 기업인데 대단한 이 주식은 이래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죠. 이제 바이오의 알테오젠 이후에 새로운 대장이 올지도 모릅니다 할 때 일단은 기준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걸 제일 앞단에 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대장군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을 한올바이오파마, 리가키안바이오, 그다음에 ABL, 뭐 근데 큐로셀 넣는지 안 넣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실제로 그날 그 써드릴 때 SK바이오팜을 넣을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넣었었거든요. 1월 8일입니다. 네. 이게 워낙 주가가 무겁게 움직여서 이제 조금 너무 무겁지 않나 대장군으로서의 이것을 말씀드리면 무겁지 않나 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던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네 느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뭐 지금부터 계속 뭐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봉으로 보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주봉으로 대응하시면 나의 타이밍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일부 출발 조금은 이렇게 좀 아주 일부 자금은 물린다는 각오로 좀 시작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일단은 원래 바이오기라는 것이 자기의 약품을 이렇게 일회성 비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정이 꾸준히 녹이 쌓여있던 것에서 만들어낸 흑자 전환이고 미국이 시작이에요. 이 내전증 치료되는 게 미국이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확대될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점, 또 여기에 이것과 관련돼서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뭐 미리 발견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내전증과 관련돼서 다양한 토탈 솔루션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진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실적이 좋아진 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거 예전에도 좋은 뉴스 많이 나왔는데 이런 반응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너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겠구나 라는 내심의 기대감을 갖고 주봉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타이밍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니까요. 이게 실적의 정방향으로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SK바이오팜의 어제 시세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달린 타이틀은 새롭진 않거든요. 맞아요. 작년부터 나왔고 그럼요. 저희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2년 전부터 좋아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서야 이렇게 이제부터 반응을 있지 보였다라는 않을까. 점에서 참 주식이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재밌기도 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현대로템, SK바이오팜 또 짚어볼 게 하나솔루션, 화난솔루션이라고 해서 시청자분들, 뭐 투자자분들의 속을 좀 끓이게 했던 종목인데 어제는 일단 실적 나오고 주가 반응은 있었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의 뭔가 생각할 점이 있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미국 태양광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때 계속 해왔는데 우리나라 주가들은 못 갔었죠. 실제로 바이든은 중국산 제품에다가 관세를 50%까지 때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니 우회 경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미국이 못 본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산 제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서는 이제 대충 중국산이 그 안에서 통용이 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 내지는 미국 시장에서의 조금 불편한 위치, 입지 이러한 것들이 좀 주가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느냐? 이번에는 미국이 그러한 것들을 잡겠다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품이 싸게 다른 경로로 유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의 중국산 제품이 이렇게 통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옥죄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이번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태양광은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산업이라고 뒤에서 밀어주는 모습, 거기 일론 머스크는 지금 패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만 경로만 차단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그 안에서 조금은 수혜를 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얼마만큼 잡아내는 것이냐, 이것이 첨예화될수록 태양광은 그것과 관련된 테마로서는 함께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태양광이 얼마만큼 실질적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지에서는 확인해 볼 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첨예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 들어가지 못한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다시 그러면 가격이 다운될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유발된 촉발된 글로벌 폴리실리콘 가격의 하락이 올지도 모른다는 점은 염두에 둔 상태에서 아직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답변까지 주셨고요. 저희 재건 좀 다뤄볼 건데, 앞서 연결고리에서도 이제 러시아에서 한 의원이 트럼프와 이제 푸틴의 만남 100%다. 네. 곧 회동할 거다라는 매체 보도가 있었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지금 우크라이나 한 매체에서 4월 20일 공식 휴전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가 저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러면 이 공을 트럼프의 공으로 돌리려고 애를 써줘야 되는데, 나의 공인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마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래버리면 자기가 섣부른 행동에 초치는 격이 될지도 몰라서, 어쨌든 그런데 저는 어쨌든 생각보다 트럼프의 종전 행보가 좀 차곡차곡 네. 빨라지고 있다라는 점과, 뭐 다음 주에 어쨌든 14일부터 16일에 이제 이것과 관련된 종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종전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계획 발표입니다. 계획 발표. 아마 트럼프가 저거 언급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상한 말 하지 말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추가된 게 있었어요. 공식적 계획이 없다라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네. 그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젤렌스키. 네. 이쪽에서도 나왔고, 네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약간 흥분 그렇죠, 상태인데. 그렇죠. 예. 네, 재건에 대해서 그럼 큰 그림을 짜주시면. 큰 그림은 제가 짤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짜야죠. 그분이 짜줄 건데, 저는 우리의 투자 전략을 짜드려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죠. 재건이 저는 이렇게 봤어요. 유럽과 대부분 어떤 무역이라든가 관세 합의가 끝난 이후에 종전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함께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계획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것만 볼게요. 그러면 주가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미 계획 발표를 하겠다라는 게 발표를 했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됐죠, 어저께. 어저께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계획을 지켜보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음 주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 계획 발표 보고 올라가든지, 뭐 계획이 너무 실망스러우면 그 뒤에 하락하든지, 또는 계획 발표 나올 때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음 주 중반부터 좀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럴 수도 있죠. 계획 발표까지는 주가가 확 올라간다고 한다면 다음 주 이제 뭐 발표 전까지에는 일시 조정을 주고 계획을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겠어.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음 주에 계획 발표가 끝나는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ING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일부는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틀림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 있을 땐 냉정한 판단보다는 이거 진짜 종전은 하기는 할 거잖아 라는 마음에 매매 타이밍을 엇박자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실한 투자 포인트를 아는 일부 포지션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지금이 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종전의 뉴스 트레이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부터 관심을 두자라는 건데, 말씀 주신 6개 종목에서 조금 계속 말씀 주셨던 거기는 해요. 네. 근데 요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고 계신 거 있을까요? 다 좋아요. 어떤 것을 하나 찍기는 어렵습니다. 전진건설, 로봇, 데모, TIM 다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위치가 좀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껏 좀 하실 수 있겠다라는 점과, 현대건설기계는 솔직히 상당히 무난하지 않을까요? 또 올해 또 뭐 중국 양회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또 언제든지 거기에 맞물리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잘 모르겠어 한다고 하면 현대건설기계가 상당히 무난해 보인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본 접지 마세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토모큐브 좀 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AS가 하나 들어와서 왜냐하면 유리기판주가 어제 움직였죠. 근데 토모큐브가 오늘 보호예수 해제예요. 그러니까 또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살짝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뭐 혹시나 물량이 나와서 이제 조정이 있다면 매수 기회입니까? 저는 최근에 들어서 지금 딱 걸려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딱 맞아요. 걸려 있어서 어저께도 걸려서 깨질까 말까 하다가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깨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지면 이제부터는 살려고. 부담 없이 네.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텐데 이게 잘 안 깨지네요. 사실은 보호회수 물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전부터 좀 빠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외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서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물량을 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AS 물어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역시. 깨져라라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히려 깨져버려서 시황 매물이 툭 나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좀 매수 조건이 용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모큐브 AS까지 저희가 알차게 챙겨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